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입니다. 비행기 좁은 좌석에 앉아 오래 비행했을 때 다리가 붓고 저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똑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할수록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따라서 한 자세로 오래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을 웅크린 자세에서는 폐가 열리지 않아 산소 부족 현상과 함께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면 폐가 활짝 열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좋은 휴식이 됩니다. 이런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은 자율신경 단련에도 중요합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기입니다. 아무리 재밌는 일이라도 반복하면 재미가 반감되고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뇌 회로를 계속 쓰다 보면 정보 전달의 역치가 올라갑니다. 더 이상 동일한 자극으로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의 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 피로의 첫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1시간 하다가 지루해지면 영어 공부를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쓰는 뇌 회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로도 한결 덜해집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장시간 일하기입니다. 쉬운 일이라도 오랜 시간 반복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서 산소 요구량이 커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집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알아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 신호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일할 때는 반드시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치기 전에 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입니다.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특히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는 훨씬 심해집니다. 당연히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미처 모르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사고의 전환만으로도 똑같이 싫은 일을 하더라도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신나서 일에 몰두하기입니다. 위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꿈꾸던 내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물밀듯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신바람이 나서 밤을 새워 일해도 졸리지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나서 피로한 줄 모를 뿐 실상 뇌는 상당히 피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결국은 쓰러지거나 심하면 과로사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완전연소 증후군이라 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호르몬이 바닥나면 완전연소 상태가 되면 몸이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과로로 죽은 유기체는 인간뿐입니다. 깊은 만족감과 충만감을 주는 일일수록 보다 절제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기입니다. 집중하는 힘은 뇌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작업 능률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집중력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시킵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무산소 운동처럼 피로를 증가시키는 활동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할수록 더 자주 심신신cen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움켜쥔 주먹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움켜쥐고만 있다면 팔을 뻗을 힘조차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시간에 쫓기며 일하기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만큼 시간 대비 최고의 효과를 보이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뇌를 바짝 긴장시켜 능률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일만큼 우리 뇌에 악질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습관도 없습니다. 과도한 교감신경 흥분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벼락치기가 우리의 몸과 정신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후회만 거듭할 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건강을 해쳐가며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늦은 밤까지 일하기입니다. 과거 몸을 주된 동력으로 쓰던 시절에 인간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모든 활동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생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럴 때 교감신경 우위에 일을 하면 능률도 떨어지고 피로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되도록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잠을 자는 겁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자는 첫 잠 90분은 의무적 수면이라 부를 만큼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런 수면은 피로 회복에도 최고의 효율을 보입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불규칙하게 생활하기입니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활동하고 수면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일을 해도 능률이 떨어지고 휴식의 능력도 떨어집니다. 더구나 불규칙한 외부 환경에 맞서 신체는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주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류를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 정작 피로는 더욱 가중됩니다. 이때는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은 잠시 미뤄놓고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책상에서 하는 일보다 몸을 움직이며 하는 일이 좋습니다. 정징, 동동의 균형을 되찾아 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절제 없이 생활하기입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매 관리, 체력 관리를 위해 땀 흘려 운동을 하면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운동은 몸의 입장에서는 피로를 가중시키는 과도한 활동일 뿐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피로를 가려버립니다. 피로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뿐이지 사실 피로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는 처리해야 할 피로 물질이 더 생겨났을 뿐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자기 개발을 위한 강좌나 공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의 입장에서는 주간 근무에 연이어 야간 근무를 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적당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피로 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하기입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한들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운동을 갑자기 하면 우리 몸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서입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혹사당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그에 따라 산소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결국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포의 산화가 심해집니다. 특히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차라리 운동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부적절한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야간 활동 즐기기입니다. 우리만큼 야간 유흥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고 일부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풍경이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각종 술집이라고 합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 그런지 퇴근길 동료들과의 술 한 잔을 인생사는 마시고 멋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워라밸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식 문화는 줄어드는 분위기이지만 일과 후의 시간을 또 다른 활동, 취미, 자기개발, 문화생활으로 대처하는 것일 뿐 휴식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런 야간 활동은 이미 지쳐 있는 심신신센의 연거푸 폭탄을 던져 태워드리는 격입니다. 낮 시간대에 일로 지친 당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한밤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당량의 커피 섭취는 교감신경을 적절히 흥분시켜 자율신경 단련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밤에 마시는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위를 보면 밤에 커피를 마셔도 잠만 잘 잔다고 자랑 삼아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인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커피는 각성제이고 마시면 5번 6시간 잔류 효과를 일으키니 밤에 커피를 마셨다면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밤에 커피를 마셨는데도 잠이 온다면 뇌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려 피로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잘못된 취미생활하기입니다. 일상에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면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밥벌이와는 달리 제각기 원해서 하는 활동이니 취미활동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일주일에 에스티레트가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운동 종목을 경쟁적으로 한다거나 뭔가 만드느라 같은 자세로 계속 집중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심신신센의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본래의 의미에 맞게 휴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에 만족하고 잘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피로누적을 부르는 습관으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입니다. 파장이 긴 자외선이 몸속 깊숙이 침투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한 진피층을 만드는 콜라겐이 파괴되어 피부에 주름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생활 패턴이라면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등으로 최대한 자외선을 막아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외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햇볕을 적당히 쬐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23,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천연 한구울제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천연 수면 유도제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를 생성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심신신선 건강에 이만저만한 기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